자, 취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공부할 텐데, 취득세 세율은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약집에 보시면, 여기 항상 보시면, 요거는 기본소 앞에 페이지고, 뒤에 건 요약집에 있는 페이지예요. 기본소에 없는 것도 요약집에 있으니까 요약집만 봐도 충분하다. 자, 그러면, 자, 세율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는데, 여러분, 이 표준세율은 기본세율을 얘기해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세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서울에서 취득했을 때 부동산 세율하고 제주도에서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경기도, 광주, 부산 지역마다 취득세 세율이 다르면 지역 차별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법에는 똑같이 전국이 다 똑같이 정해놓고, 다만 지방세, 취득세는 누구 마음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 관할구역에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 서울의 특별시장은 서울시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년에 취득세를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조정할 수 있죠. 예,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불에 탔어요. 그럼 건물 짓는데 어떻게 줘야 돼? 줄여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표준세율의 뜻이 뭐냐? 법이 정해놓은 기본세율이야. 기본세율인데, 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증하거나 뭐 감할 수 있는 그런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세율은요, 부동산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말고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중심이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냐, 그런 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기본소든 요약집이든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이 몇 프로인지 나도 몰라. 시험하고 관련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율은 이거죠. 부동산 취득하는 행위가 뭐냐? 유상, 매매로 취득했느냐? 똑같은 상가부동산인데 상가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하고 상가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 세율이 또 다르고, 상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런 행위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예? 똑같은 부동산인데도 퍼센트가 틀리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이런 거 취득했을 때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요 표준세율은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시험에서도 물어보죠. 가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뭐예요? 중과세율이 아주 무겁게 부과하겠다 이거죠. 세율을 높게 부과하겠다. 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취득한 사람이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부과를 하겠다. 이와 같이 부담 능력을 고려하거나 또는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할증 중과세율 적용하는데, 크게 우리는 다주택자가 있어요. 예, 여러분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이상 여러 개 취득하면 투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취득하겠죠. 그래서 할증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많이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해서 법률에 인구가 많이 밀집됐거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 16개 서울 중심으로 위성도시를 묶어놨죠. 그걸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고 또는 대도시라고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 취득한 건 사람이 많이 유입하니까 이건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중과세하는 거고, 이거는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과세율이 있고요. 특례세율이 있어요. 특별한 세율이죠. 이거는 특례세율은 어떤 거냐?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고 요거 원래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 빼고, 그러니까 절반만 취득세 내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특례세율 뒤에 가서 설명 중요하니까 요거 가서 또 그때 가서 설명드릴 거고, 또 하나는 그냥 표준세율 내지 말고 그냥 몇 프로만 내라, 2%만 내라, 이렇게 특례세율 두 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부동산 취득에서 내 앞으로 뭐까지 등기할 때까지 내는 게 취득세잖아요. 조금 더 개념을 잡는다면 왜 이거는 표준세율로 내라고 안 하고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느냐? 등기만 하라 얘기. 뭐만 하라고요? 등기. 예,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내 거야. 근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만 하라. 근데 취득세 또 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건 뭐냐? 반대야 반대. 등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취득세만 내라. 그죠? 그래서 요거는 등기 안 하고 요거는 뭐만 하고 등기만 하고 요거는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그러니까 반반씩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무슨 세율? 표준세율하고 뭐 특례세율. 요거만 공부하라 이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출제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표준세율을 보는데 표준세율 중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저 요약집에 보시면 이제 31페이지죠. 31페이지 보시면 순서 바꿔서 밑에 보세요. 방가로 2번 맨 밑에 유상 뭐라고 그랬어요? 승계 취득하는 주택 그랬죠. 매매로 주택을 취득합니다. 유상하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매매. 그럼 상속받거나 증여는 매매가 아니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여러분 첫 번째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한 세대의 주택 몇 개 딱 하나. 그런데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두 개인데 요건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일시적이냐?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왜 또 하나 샀어? 이사 가려고 샀으니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옛날 거 뭐 하겠다? 팔겠다. 그게 일시적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한 가족의 주택이 두 개인 건 여러 개 있어요. 상속받아서 두 개 될 수도 있고 혼인해가지고 두 개 될 수도 있고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농어촌 주택 취득해서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일시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사 가려고. 예, 이런 건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얼마? 6억 이하. 실거래 가격이 6억 이하는 1%예요. 1000분의 10, 1%. 여러분, 우리 세율은 백분율로 해도 되는데 지방세법은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도 다 지방세 법 하나로 되어 있는데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소수점 표시하지 않으려고 1000분율로 표시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공 하나씩 지워서 1%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건 몇 프로? 3%. 1000분의 30이니까 공 하나씩 지우니까 3%죠? 100분의 3이나 1000분의 30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6억 이하는 1%고 9억 초과는 3%. 그런데 6억 초과 9억 이하는 이렇게 가격에 따라 달라요. 계산을 하면 하나, 무슨 시험에서는 계산하라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아요. 계산해야 되니까 참고로 본다면 취득 당시 가격 여기 1을 100분의 1로 하면 이렇게 1로 하면 돼요. 여보세요. 자, 취득 당시 가격이 만약에 1분의 7억짜리라고 해요. 7억짜리다. 그럼 곱하기 3분의 얼마? 2. 여기에서 3을 빼라. 이게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틀려. 요거 가격이 얼마냐? 7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원초적으로 계산해. 자, 3일은 3, 2, 7이 분수니까 약분이죠. 그러면 3, 4 이게 14죠. 네, 3, 4, 12, 2 남죠. 3, 6, 18, 3, 6, 18, 6, 6, 6, 6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4.67. 여기서 얼마를 빼? 3. 그럼 1.67%다. 얼마 주고 취득하면? 7억. 이해가죠? 다시 한번 8억 주고 취득했다고 해봐요. 실거래 가격 얼마? 8억. 그러면 1분의 8 곱하기 3분의 얼마? 2. 여기에서 3을 빼라 이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3일은 3, 2, 8이 16, 약분하면 3, 5, 15, 1 남죠. 그럼 3, 3은 9, 3, 3은 9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얼마 빼요? 3. 그럼 얼마? 2.33.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거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물어본다면 이거나 이거 물어보겠죠.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 초과는 몇 프로? 3%.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유상 매매로 누가 법인, 개인이 아니라 누가 법인, 회사죠. 여러분 회사는 주택이 필요 없잖아. 기숙사 같은 건 부과 안 하니까.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주택을 법인이 취득했다? 그건 투기다. 그래서 이건 몇 프로? 12%입니다. 몇 프로요? 12%. 여기 보세요. 자, 표준세율을 몇 프로로 하라? 4%. 거기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 2%에 100분의 얼마? 4배. 그럼 몇 배라는 얘기예요? 4배. 그죠? 2%에 4배면 8%예요. 표준세율에다가 요거를 계산해서 뭐 하라고요? 합하라, 더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몇 프로? 12%. 이해가세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12%다. 어디에 그 부분이 있느냐? 법인 있죠? 법인. 자, 여러분 참고로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예. 자,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다주택자 요거는요. 자, 먼저 교재에 있으니까 현재 상태니까 32페이지 보시면 다주택자의 유상거래라고 나왔죠. 근데 이거는 원래 정부에서 3월 달까지 개정하겠다 그랬는데 3월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강감소시죠. 무감각. 그래서 그냥 현재 법률로만 갑니다. 자, 보세요. 현재 법은 자, 조정지역이 있어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이 뭐예요?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이죠. 지금은 거의 다 수도권이 다 해제가 됐어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빼놓고는 이제 서울도 다 해제가 됐죠. 그런데 그게 해제됐다고 다 해제된 게 아니라 가격이 또 뭐하면 올라가면 또 묶어놨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해제하고 그래요. 수시로.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그래서 여기 1주택이 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무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샀어요. 주택 하나가 됐죠? 투기가 아니다. 그럼 아까 공부한 1에서 몇 프로? 3%. 6억 이하는 1%. 9억을 초과하면 3%. 투기가 아니니까 아까 그 세율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예. 다음 두 번째 2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조정지역의 주택 몇 개? 2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기존에 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묻지 마. 상관없으니까. 한 가족이 주택 몇 개 있어서 기본이 하나.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걸 어디서 샀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조정지역에 2개 그런 뜻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어 무슨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걸 어디서 샀다? 그렇지. 그래서 2개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럼 8%. 8%. 이해가세요? 8%. 그런데 여기서 자, 만약에 요거 3주택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존에 주택 몇 개 있었죠? 기존에 몇 개 있어요? 요거 2개. 근데 세 번째 걸 여기서 샀다 이 얘기죠 지금? 여기 있는 건 사서 3개가 됐다 이거지? 조정지역의 3개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됐느냐 3개가 됐느냐 4개가 됐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택을 여기 거 샀다. 그러면 투기 12%.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주택 몇 개가 있어서 기존에 3개. 어느 지역에? 관계없어요. 어느 지역에 따지지 않잖아. 몇 개 있었는데 3개 있었는데 네 번째 걸 여기서 샀다 이거죠? 그래서 4주택이 됐다. 그러면 12%. 이해가세요? 취득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거 조정지역이냐 일반 지역이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기존 주택은 묻지 말고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취득할 때 어디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느냐 묶여져 있는 지역에 취득했으면 이렇게 할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요거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고요? 2개가 됐죠? 근데 취득세는 신고납부야 본인이. 예? 취득세 신고납부. 신고할 때
나 이사 가려고 샀어요.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 예? 취득세 신고할 때 나는 이거 이사 가려고 사서 2개요.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일시적 2주택이니까 투기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에서 3%. 1에서 몇 프로? 3%. 그럼 이사 가기 위해서 샀다고 그랬죠? 그럼 조만간에 뭐 하겠다? 팔겠다. 약속 지켜야 돼.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안 팔면 추징. 이게 올해 1월 달까지는 2년이었었는데 개정이 돼서 3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일시적은 몇 년 안에 팔아라? 요거 취득하고 3년 안에 옛날 걸 팔아라. 그럼 추징하지 않는다. 근데 3년 지났는데도 안 팔았네? 그럼 어떻게? 요걸로 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팔겠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내라고 그랬죠? 근데 3년 안에 안 팔았죠? 몇 프로? 8% 계산해서 요거 낸 거, 세금 낸 거 빼고 나머지 추가로 내죠? 추가로 낼 때 법을 위반했잖아. 약속 지키지 않았잖아요. 가산세가 붙어. 이해가세요? 가산세 안 붙으면 누구나 다 이사 간다고 하지? 그잖아요. 자, 됐습니까? 또 하나,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방가로 4번이야. 밑에 잠깐 순서 바꿔. 방가로 4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뭐 받으면 주택을 증여받으면 시가표준액 얼마? 3억 이상. 여러분 조정지역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도 많이 내고 종부세도 많이 내니까 세금 부담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부모 자식 간에 뭐를 해요? 증여를 하겠죠. 주택수 줄이려고. 그건 뭐예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죠. 그래서 증여는 주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한테만 부과하죠. 그래서 증여받았다 이거죠. 그때는 12%다. 원래는 3.5예요. 증여받으면 3.5. 근데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2% 취득세 내라. 엄청 많이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게 무슨 지역?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럼 조정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봅니다. 일반 지역. 여러분 지금은 거의 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취득할 때 기준이에요. 취득할 때. 자, 보세요. 일반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사서 주택 하나가 됐어요. 투기가 아니에요.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 초과는 3% 됐어요. 자, 주택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사서 몇 개가 됐어? 2개. 그죠? 2개. 이것도 투기로 보지 않는다. 일반 지역. 여기서 2개 사면 8%죠? 근데 일반 지역이니까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1에서 몇 프로? 3% 됐어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기존의 주택이 몇 개 있었는데 2개 있었는데 세 번째 걸 일반 지역에서 취득했죠. 예, 이것도 할증하겠다. 다만 8%만 내라. 여기는 아까 12%죠. 여기는 몇 프로? 8%. 다음. 기존의 주택 3개 있는데 네 번째 거. 자, 조정지역이든 일반 지역이든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4개는 무조건 투기야. 몇 프로? 12%.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이 주택을 누가 취득하면 아까 나왔던 거 법인. 예? 법인이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하던 일반 지역에서 취득하던 회사 이름으로 주택을 사는 건 무조건 투기다. 주택수 따지지 말고 지역을 따지지 않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12% 취득세를 내라.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2020년 8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번호는 우리는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 실무가 아니니까. 법에는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면 주택수에 포함시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샀으면 주택 2개로 봐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입주권 샀으면 주택 몇 개로 봐? 2개. 주택이 2개인데 분양권 하나 샀으면 주택이 3개. 주택수에 포함. 이해가세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사면 주택세 포함이에요? 근데 이건 주택은 아니죠. 나중에 아파트가 뭐가 되면 준공이 돼서 입주할 때 주택이죠. 지금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봐요.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두 개가, 여러분 일반 지역에 주택이 몇 개 있어서 두 개. 그런데 조정지역에 있는 뭘 샀어? 분양권을 사서. 그럼 몇 개야? 세 개면 몇 프로? 지금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택이 아니니까. 그런데 세율은 결정됐어. 이거 취득할 때 몇 프로라고? 그럼 나중에 몇 년 후에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돼서 입주할 때 취득세 내죠. 그때 몇 프로 내? 12% 내는 거야. 취득할 때 가격 세율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뭘 써요? 그러면 두 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요거 샀으니까 몇 개야? 세 개. 12%죠. 근데 나중에 뭐 할 때? 입주할 때.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 다 팔아버려. 그럼 분양권밖에 없죠? 그래도 안 돼. 왜? 취득할 때 기준이야.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법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예. 취득할 때 기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분양권 3개 가지고 있어. 뭐야? 몇 개야 주택? 무주택자. 무주택자. 대충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득하면 주택세 포함. 주택이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다. 무주택자. 이해가세요? 대략 가면 안 돼. 지금 여기 했잖아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사면 주택세 뭐 한다고? 근데 주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분양권 샀네. 주택이? 아니지. 주택세 안 들어가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샀을 때만 주택세 뭐 한다? 포함.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입주권 4개 가지고 있으면 세법은 무주택자로 본다 얘기야.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요거는 그냥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맨 위에 방가로 3번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그냥 메모만 1, 2, 3, 4, 5번, 6번 나왔죠? 거기에다가 요렇게 표시해봐요. 자, 요거의 절반이면 6%. 요거 6%. 요거는 6%. 요것도 6%. 요거는 4%. 요거는 3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메모하세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뭐라고 그랬어요? 1세대 무슨 주택? 조정지역의 2주택. 그것은 할증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몇 프로로 가느냐? 1에서 몇 프로 요거. 1에서 3%. 옆에다 메모하세요. 별도로.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정지역 외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3개. 원래는 8%인데 몇 프로? 3%. 4%. 4% 메모했어요? 3번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3개면 원래 12%죠? 옆에다가 몇 프로? 6%. 다음 4번에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4개도 몇 프로? 6%. 5번 조정지역 말고 4개도 6%죠? 예, 6번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 몇 프로? 6%.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방가로 4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았을 때 12%라고 그랬죠? 그 밑에다가 몇 프로? 3.5. 됐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적은 건 실무하고 관련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 전 정권에서 이렇게 주택을 많이 사면 할증하던 걸 지금 정부에서는 다 없애겠다. 취지가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12월 21일 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실무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세율로 돼. 그리고 나중에 세법이 뭐하면 개정이 되면 발표되고 나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요 세율로 해서 세금 낸 거 다시 보여줄게. 되돌려주겠다. 환급해주겠다. 이렇게 고시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작년 12월 며칠 21일 이후에 취득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예, 지금 요 세율로 내지만 예? 나중에 요걸로 계산해서 빼고 나머지는 환급해주겠다. 이것은 개정이 될 거니까 표시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서 거의 언급되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주택이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 주택 말고 나머지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31페이지 갑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있어요? 자, 부동산 표준세율 있죠? 31페이지 방가로 1번. 자, 이겁니다. 보세요. 유상거래,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 말고 상가가 됐던 농지가 됐던 일반 토지가 됐던 뭐 빼고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만 빼고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보면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무엇 빼고? 유상이니까 매매죠. 주택 말고 상가 부동산을 뭘로?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몇 프로? 4%. 농지 매매는 3%. 그래서 1000분의 얼마? 30. 1000분의 얼마? 40. 백분율로 하면 3%, 4%. 이해가세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3%, 농지 말고 임야가 됐던 토지가 됐던 상가 부동산이 됐던 공장이 됐던 부동산은 주택 빼고는 몇 프로? 4%. 이해가세요? 예. 두 번째, 취득할 때 뭘로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아서 공짜로 받은 거죠? 이것도. 자, 상속받은 부동산은 주택도 다 들어가. 매매만 빼는 거예요. 주택을 상속받은 것도 여기로 가요. 자, 농지 상속받았으면 2.3. 농지 말고 모든 부동산은 상속받으면 2.8. 됐어요? 다음, 건물을 새로 지었다. 건축, 바다나천을 매립했다. 이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최초로 취득한 거죠. 상가 건물 새로 지었다. 주택을 새로 지었다. 그것도 여기 들어가 원시 취득이니까. 매매만 주택 빼래니까. 상속받았다. 주택도 여기 들어가고. 주택을 새로 지었다. 원시 취득이죠. 다 여기에 들어가. 원시 취득 1000분의 28, 2.8. 2.8. 다음, 이번에는 증여받았어요. 증여받았으면 모든 부동산은 3.5예요.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이건 지금 매매만 뭐 빼고 주택 빼고 나머지는 다 주택도 포함하는 거죠. 예, 이렇게 세율이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은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 세율, 기본 세율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기억할 거 1번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세율은 표준 세율인데 여기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혹시나 해서 요거 몇 프로?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으면 4%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100분의 얼마? 50을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계산해봐요. 100분의 얼마? 50이면 절반이잖아. 4%의 절반은 2%예요. 2%를 여기에 뭐 할 수도 있고 증할 수도 있고 여기서 2%를 뭐 감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 빼니까 몇 프로? 2%, 4% 더하면 6% 그게 아니라 최저 몇 프로부터 빼니까 2%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6% 더하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2.1 해도 되고 2.2 해도 되고 3% 해도 되고 3.5 해도 되고 3.9 그냥 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가감하지 않고 그냥 몇 프로? 4%만 할래? 그럼 4% 하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더 거둘래? 그럼 4.1 해도 되고 이해가세요? 이렇게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만.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이라고 해서 공동소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을 뭐라고요? 취득 지분 가액이라고 그랬죠? 예, 취득 지분 가액으로 나눠서 각각 세율을 뭐한다? 적용한다.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있죠? 주택 9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건 몇 프로라고 그랬었어요? 6억 이하는 1%, 9억을 초과하는 건 3%.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어요. 공동으로. 예, 갑하고 누가? 을이. 원래는 몇 프로인데 이게? 3%죠? 근데 공동으로 지분이 똑같다.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갑은 얼마? 5억. 이는 절반이니까 얼마? 5억. 여기 공유물일 때는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지분대로 나눠라 이거요. 이게 과세표준이야. 됐어요? 여기다가 세율이 아까 6억 이하는 몇 프로? 1%. 9억을 초과하는 건 몇 프로? 3%.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1%로 가야 돼? 아니면 3%로 가야 돼? 그거 여기 3%야? 1%야? 예? 3%예요. 예? 얘 5억짜리 주택 산 거 아니야. 10억짜리 주택인데 자기 지분만 5억이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분은 적더라도 원래 10억짜리니까 몇 프로? 3%. 얘도 몇 프로? 이해가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십니까? 지분이 적다고 해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얼마짜리 주택이야? 원래 10억짜리. 이해가세요? 예. 요렇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세법을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는 숫자인데 숫자는 암기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래서 공유물일 때는 취득 지분 가액을 뭘로 한다고요?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자, 다음 이번에는 3번. 건물을 신축, 재축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면적이 뭐였습니까? 증가. 면적 증가는 없었던 면적이 새로 생겼으니까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있죠. 그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세율이다. 여러분 원시 취득은 여기로 가야죠. 몇 프로? 2.8. 원시 취득 2.8이잖아. 건물. 그죠? 예. 면적이 뭐하면? 증가되면. 증가된 면적은 새로 취득한, 새로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주택을 뭐 했어요? 신축, 증축한 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신축, 증축한 후에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의 세율을 뭐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와 같은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런데 이 토지는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을이. 남의 땅에다가 뭐 지었어요? 여기다가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에 건물을 지었어요. 땅 소유자는 누구고? 갑이고.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누구야? 을. 그럼 얘는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죠? 마음대로죠? 얘한테 허락을 받았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지상권. 그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지어놓고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는 지료를 주겠죠. 좋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의 땅에다가 뭐 줬어요? 주택을 지어서 건물 지었죠? 이거 무슨 취득이야? 얘는 원시 취득. 세율 몇 프로? 2.8. 건물에 대해서만. 땅은 아니잖아. 얘 거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토지를 뭐 한다면? 취득한다면. 이거 말고 지금 두 번째 이거야. 땅을 뭐 하면? 취득하면.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니까 주택의 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 취득이야. 그럼 매매면 몇 프로? 4%. 이해가세요? 여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 먼저 지어놓고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땅을 나중에 취득할 때는 그냥 토지 취득이지 주택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일반 토지 취득으로 봐라. 이런 것을 시험에서 물어본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3월 10 며칠 날 시행령 개정되면서 우리 개정된 거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거 여러분 교재에 없으면 표준세율 어디에 있어요? 31페이지 표준세율 적용 범위에 밑에 1, 2, 3, 4 있죠? 거기 5번, 여백 5번이 이거 들어갈 자리다. 표시했다가 예, 정오표 나갔어요. 프린트 거기에 보시면 법인합병, 회사와 회사가 뭐합니까? 합병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세율 적용한다. 이게 2월 27일 날 개정이 됐고 3월 달에 3월 11일 날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5번 새롭게 나왔어요. 회사와 회사를 뭐할 때 합병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세율을 뭐한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표준 세율이 끝났어요. 됐어요? 예. 요번에